재판소 탄핵 심판이 내일 오전 11시에 최종 선고됩니다. 인용이냐 기각이냐 정치권도 초긴장 상태에서 헌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전남 드래곤즈가 이번 주말 홈 개막전에 나섭니다. 한층 성숙한 경기력으로 시즌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순천교육지원청이 우수교육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데스크 인터뷰 오늘 신임 교육장으로부터 다양한 교육 정책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한진 노선을 인수한 SM상선이 광양항 항로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항차수와 물동량의 증가로 항만 활성화를 앞당길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정치권도 초긴장 상태입니다. 인용이냐 기각이냐를 놓고 향후 전국을 예상하며 헌재를 예의주시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이틀째 광주를 방문한 안희정 충남지사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은 국민의 압도적 다수의 요구로 인용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둘로 갈린 민심을 어떻게 포용할 것인지 고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들 각자의 마음속에서 느낄 많은 불안과 고통에 대해서 그것을 지방정부 차원에서라도 더 추스리고 안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의당 대선 주자들은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인용 이후를 준비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손학규 전 대표는 다음 대선에서 국민의당이 반드시 집권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탄핵 국면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대통령 선거가 되면은 자 이제 이 어지러운 나라를 누가 건질 것인가? 천정배 전 대표도 국민의당과 호남이 중심이 되는 개혁정부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5월 초에는 우리가 집권하고 대한민국을 바꾸고 우리 호남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냅시다.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등 대선 주자들은 특별한 공개 일정을 잡지 않고 헌재의 탄핵 선고 이후를 예상하며 향후 전국 구상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인 내일 서울 지역에 최고 등급의 비상 경계인 가포 비상이 발령되면서 전남 지역 경찰 병력도 지원에 나섭니다.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에 따른 불복 시위에 대비하기 위해 오늘 목포경찰서 1개 중대가 상경했으며 내일은 여수, 모레는 순천경찰서에서 각각 80명 안팎의 직원들로 중대를 편성해 상경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전남 지역에도 내일 을호 비상이 내려지면서 경찰관들의 연가가 중지되는 등 경계 태세가 강화됩니다. 순천시 의회가 일본군 위안부 관련 합의의 전면 무효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순천시 의회는 오늘 임시회 본회의에서 정철균, 이옥기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 원천 무효 선언과 재합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일본 아베 총리는 10억엔을 냈으니 한국이 제대로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망언과 함께 과거 침략을 정당화했다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를 원천 무효로 하고 재합의를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로축구 K리그 클래식 전남 드래곤즈가 이번 주말 첫 홈 경기를 앞두고 훈련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개막전에서는 아주 아쉽게 졌지만 한층 성숙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올 시즌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겨울 추위가 물러간 푸른 잔디 위에서 드래곤즈 선수들이 훈련에 몰두합니다. 날렵한 몸놀림과 진지한 표정엔 홈 경기 승리에 대한 투지가 묻어납니다. 지난 주말 열린 개막전에서 전남은 한 골 차로 상대팀인 전북에 승기를 내줬습니다. 하지만 날카로운 패스와 협공으로 골문을 두드리며 전북을 긴장시켰고 수비도 한층 단단해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볼 점유율 등에서는 오히려 전북을 앞서며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좀 그때보다 나았기 때문에 좀 더 다음 경기에 좀 더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자신감이. 특히 올 시즌 새롭게 합류한 선수들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골키퍼 박대한은 신인 같지 않은 순발력과 노련함으로 위기의 순간마다 수문장 역할을 톡톡히 해냈고 헝가리 국가대표 출신의 페체신 역시 팀의 공격을 주도하며 시즌 첫 골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I feel good. It's my first game here in Korea and score other game. I can't win.
기존 선수들을 중심으로 한 탄탄한 조직력에다 지난해 팀 상승을 주도했던 외국인 콤비 자일과 유고비치까지 합류하면 올 시즌 목표인 상위 스플릿 진출은 물론 그 이상도 노려볼 만하다는 분위기입니다. 중위권에서 좀 많은 좀 혼전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도 전년도보다 조금 더 이렇게 좀 좋았던 모습 그 이상을 좀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남은 오는 12일 상주 상무를 상대로 올 시즌 첫 승에 도전합니다. 선수들의 강한 자신감에 지역 축구 팬들의 기대도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한진해운 주요 노선을 인수한 SM 상선이 광양항에서 운항에 들어갔습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에 따르면 오늘부터 신규 컨테이너 선사인 SM 상선 소속 시마 사파이어호가 광양항과 베트남, 태국을 연결하는 신규 항로의 운항을 시작한 데 이어 오는 11일에는 광양항에서 홍콩과 하이퐁을 연결하는 동남아 항로 운항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SM 상선 운항으로 광양항 정기 항로는 주당 88.5항차에서 90.5항차로 늘었으며 물동량도 3만 TEU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SM 상선은 전 세계 16개국에서 지점과 영업소를 운영 중이며 올해 안에 미주 서안을 포함한 9개 노선에서 정기선 서비스에 나설 예정입니다. 광양시가 환적 화물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예산 확보를 위해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광양시는 올해 광양항 컨테이너 물동량 창출을 위해 6억 5천만 원의 지원금 예산을 편성해 화물 선사와 운영사에 환적 화물 인센티브로 지원하려 했지만 의회가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광양시는 이에 따라 추가 경정 예산에 인센티브 지원금을 다시 편성해 의회에 상정하고 이달 24일 의결을 앞두고 있다며 이번에 지원금이 확보되면 물동량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남도 교육청의 교육기관 평가에서 순천교육지원청이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됐습니다. 순천교육지원청은 교육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심사 결과 학교 교육 내실화 등 모두 5개 영역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시 단위 기관 가운데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순천교육청은 지원금 배부 등 재정적 혜택을 받게 돼 교육정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방금 보도해드린 바와 같이 도내 교육청 평가 결과 순천교육청이 우수교육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기대되는데요. 데스크 인터뷰 오늘 윤종식 신임 교육장을 만나 학생 편의와 교육복지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네, 교육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취임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교육계에 발을 들여놓으신 지 30년이 훌쩍 넘으셨는데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순천은 제 고향이나 마찬가지로 아주 익숙한 도시인데 순천은 세계 유일의 연안 습지이고 또 국가정원 1호라는 순천만 정원이 있고 이런 생태 도시인데 이런 순천에서 제가 교육장으로서 또 일을 하게 된 게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그 교육의 1번지라고 말하는 순천에서 시민들과 교육가족 여러분이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연구사 재직 시절에 다양한 혁신 정책을 펴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순천 지역에 접목할 수 있는 교육 정책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제가 전라남도 교육연수원에서 2년 6개월간 교육연구사로 재직하면서 교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시대가 요구하는 사항과 또 현장의 수요들을 분석하고 해서 지도 과정을 연수 과정을 수요자 중심 맞춤형 연수를 기획하여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순천에서도 교사가 변해야 교육이 변한다는 그런 신념으로 선생님들 자발적으로 이렇게 생겨날 수 있는 전문 학습 공동체 운영이라든지 또 수업 나눔 동아리 운영 또 학생 중심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수업 공개나 참관 이런 걸 장려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정책을 펼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도내 우수교육지원청으로 선정되는 등 순천하면 또 교육도시로서의 명성이 높은 곳인데요.
가장 해결해야 할 시급한 현안들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순천에는 현재 농촌 지역과 원도심 지역 학교가 60%에 달하고 있습니다만 농촌 인구의 감소와 신도심 개발로 인해 인구 쏠림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수반되는 원도심과 신도심 간 교육 불균형이 있어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지개 학교와 같은 그런 학교의 브랜드화를 통해서 특색 있는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순천시의 도시 재생 사업과 함께 교육청의 행재정적 지원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스스로 찾아가는 그런 학교를 만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적정 규모 학교가 조성돼서 순천의 교육의 질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순천교육청은 효를 중심으로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정문화를 교육의 바탕으로 삼고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과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 속에서 학생들의 미래 핵심 역량을 길러주고 교육 공동체 모두가 만족하는 행복 순천 교육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순천 시민과 교육가족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기대합니다. 네, 오늘 말씀 나누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양시가 도림미술관을 지역 랜드마크로 꾸민다는 계획 아래 미술관 주변을 특화 공간으로 조성합니다. 광양시는 오늘 시청 상황실에서 가진 도림미술관 주변 특화 공간 조성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에서 숲속의 미술관이라는 주제로 서천과 도림미술관, 유당공원을 연결하는 예술공원과 가로수 숲길, 숲속 놀이터를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총 사업비 400억 원을 들여 광양읍 옛 광양역사부지에 들어설 도림미술관은 올해 세부적인 실시 설계를 거쳐 내년쯤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산업기능요원 채용박람회가 내일 오후 1시 반 순천대학교 70주년 기념관에서 열립니다. 전라남도와 광주 전남 중소기업청 등이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박람회에는 도내 병역지정업체 90여 곳이 참가해 산업기능요원으로 취업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장 면접 등을 진행합니다. 또 도내 20여 곳의 중소기업도 일반 구직자들을 상대로 취업 상담과 면접을 통해 현장 채용에 나설 예정입니다. 영암군 삼호읍에서 해남군 화원면을 잇는 49번 도로의 지반 침하가 심각합니다. 교량 구간과 맞닿는 곳이 특히 요철이 심해 대형 사고 우려가 높습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개통된 49번 도로입니다. 정부가 건설비를 대고 전남도가 관리하는 국가지원 지방도입니다. 그러나 개통 4년도 안 돼 비포장만도 못한 도로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49호선 도로입니다. 어느 정도 요철이 심한지 제한속도 80km로 달리면서 제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속도를 올릴수록 차량의 진동이 심해지고 교량 구간에서는 몸이 튕길 정도입니다. 특히 대형 차량도 차체가 들썩이고 승용차는 바퀴가 뜰 정도로 요철이 심합니다. 운전하면 많이 이렇게 좀 울퉁불퉁하니까 많이 튀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에는 그 대형 차들이 다니면서 길이 좀 많이 망가지는 것 같아요. 쏟아지는 민원에 전남도가 한 조치는 높이를 맞추기 위한 임시 포장이 전부, 심한 곳은 30cm 높이까지 메워야 할 정도입니다. 더 큰 문제는 침하 구간이 계속 늘고 있다는 겁니다. 전남도는 F1 대회 기간 개통에 맞춰 공사를 서둘러 발생한 문제라며 연약 지반이 문제이지 부실 시공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대개는 연약 지반은 시간과의 전쟁이에요. 시간을 충분히 주면 좀 그런 게 적고 좀 서둘러서 하다 보면 그런 게 많이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진도와 해남, 영암 기업도시의 관문 역할을 하는 도로 12km 구간이 운전자들에게 공포의 도로로 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순천 로컬푸드가 적자를 예상했던 사업 첫 해 흑자 운영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순천 로컬푸드는 최근 정기주총에서 실시한 경영 실적 보고에서 개장 이후 8개월 동안 16억 원의 매출을 올려 당초 적자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300만 원의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컬푸드는 특히 총 매출의 88%에 이르는 14억 원을 농가에 환원해 실질적인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순천 로컬푸드는 시와 시민주주 1,089명이 자본금 9억 원을 출자해 만든 민관 공동 협력 법인입니다. 아파트를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털어온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순천경찰서는 올해 2월부터 한 달여 동안 범행 장소를 사전 답사한 뒤 전남 동북권의 아파트 8곳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귀금속 등 2천여만 원을 훔친 혐의로 57살 김모 씨를 구속하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김 씨가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놓고 절도 후 매번 옷을 갈아입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며 CCTV 영상을 바탕으로 잠복 수사를 통해 범인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GS칼텍스 여수공장이 오늘 소호동 쌍봉사택 내 직장 어린이집을 개원했습니다. 이번에 문을 연 직장 어린이집은 임직원 교육시설을 리모델링한 것으로 전체 면적 186제곱미터 규모로 가족 친화 경영에 맞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여수 지역의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관련 프로그램과 동아리에 지원이 강화됩니다. 여수시는 오는 14일까지 공개 모집을 통해 평생학습 관련 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10개 기관단체에 350만 원씩, 20개 우수 동아리에 100만 원씩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분야는 최근 3년간 1회 이상 평생교육 실적이 있는 여수시 소재 평생교육 기관 단체가 대상이며 우수 동아리 분야는 지역의 재능 기부 실적이 있는 회원 6명 이상 등록 동아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꽃이 피는 시기가 빨라지면서 자치단체마다 식목 행사를 앞당겨 실시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오늘 광양읍 세풍리 세승마을에서 시민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산지 정화 활동을 펼쳤습니다.